만만치 않은 세상, 마음을 어루만지고 정신을 가다듬어 보는 시간입니다. 마인드온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역시 누다심 칼럼니스트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심리학을 꿈꾸는 사람 누다심입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다가와 주세요. 네, 다가가겠습니다. 네, 마인드온으로 온 사연 먼저 읽어보고 선생님과 함께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는 20대 직장인입니다. 손님들에게는 더없이 친절한 직원이지만 사실 내가 웃는 게 아닌 기분일 때가 많습니다. 직업상 어쩔 수 없이 웃고 친절하게 대해야 하지만 사실 제 마음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규정상 손님들은 직원에게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사실 하루에도 몇 번씩 진상 손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직업입니다. 가끔 도가 지나치다 싶은 손님이 있지만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바보처럼 당하고 집에 와서 후회하곤 합니다. 이렇게 아무런 감정 없이 웃고 있는 제 자신이 삐에로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감정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까요? 밖에서는 늘 웃고 지낼 수밖에 없지만 이 마음속으로는 좀 우울하다, 갑갑하다 이런 상태를 계속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이렇게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되게 힘들어하고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일본의 나스메 마코토 교수는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는 가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웃고 있는 그런 가면을 쓴 것 같은 상태다. 사실 항상 밝은 모습을 보여야 하는 그런 직종에 계신 분들이 있죠. 그렇죠. 지금 이제 사연 보내신 분처럼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고객에게 친절하고 밝은 모습을 보여야 하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웃고 있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아주 굉장히 힘들고 괴롭고 좀 고통스러운 상태가 지속이 되는 거죠. 뭐 웃음 치료 같은 게 있을 정도로 일단 웃음 자체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 속이라면 얘기가 좀 다른 거죠. 그렇죠. 사실 사람들은 웃는 얼굴을 굉장히 좋아하죠. 뭐 기본적으로 뭐 웃는 얼굴에 침 뱉으랴. 그렇죠. 이런 말도 있고요. 그쵸. 그리고 어디 가든지 우리가 좀 밝게 표정도 지으면 분위기도 좋아지고.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사실 모든 웃음이 항상 이렇게 좋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웃음은 목적에 따라서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진짜 웃음은 웃음 자체가 목적입니다. 즐겁고 행복하고 이것은 진짜 웃음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보여주는 표현과 내면의 심리 상태가 일치하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가짜 웃음도 있습니다. 가짜 웃음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속과 다른 웃는 표정만 짓는 것이 바로 가짜 웃음이죠. 지금 이 사연 보내신 분 같은 경우에는 직업을 위해서 억지로 친절하게 대하고 좀 웃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자신의 직업을 위해서 웃음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웃음은 가짜 웃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자, 이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 심리적으로는 어떤 차이를 좀 갖고 있다. 이렇게도 한번 짚어주시길 좋겠는데. 심리학적으로 웃음은 굉장히 좋은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웃음은 우리가 즐거울 때도 나오지만 웃다 보면은 마음이 또 즐겁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병원이나 이런 어떤 많은 환경에서 웃음 치료 많이 사용합니다. 웃음 치료 가다 보면요, 앞에서 강사가 좀 억지로 웃으라 그래요. 그럼 사람들이 잘 안 웃기는데 처음에는 좀 그렇겠죠. 그렇죠? 근데 계속 웃어보라고 하고 진짜 웃겨줍니다. 그럼 나중에는 사람들이 막 깔깔대고 웃거든요. 근데 진짜 이렇게 웃다 보면은 기분도 좀 굉장히 좋아지고, 또 이렇게 암 환자들 대상으로 이런 웃음 치료를 하다 보면은 그런 암 치료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정도로 이 몸과 마음에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는데요. 그런데 가짜 웃음은 이런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몸과 마음의 회복이나 치유에 대한 효과는 없이 오히려 반대로 가짜 웃음을 할수록 스트레스를 받고 오히려 안 좋은 효과들이 벌어진다고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게 대인관계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대인관계 속에서 나의 말과 또 행동에 시선이 모아질 때가 있는데 오해를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은 진짜 사람이랑 만나서 재밌다. 그럼 막 깔깔대고 웃으면 관계도 좋아지고 관계도 서로 이렇게 돈독해지는데 네. 가짜 웃음은 역효과가 있습니다. 역효과. 그러니까 당장에는 좀 친절하면은 이 사람이 나한테 호의적인가? 이렇게 좀 다가갈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가짜 웃음을 짓게 되면요. 뭔가 관계 속에서 웃을 타이밍이 아닌데도 자꾸 웃고 내가 좀 기분이 안 좋은데도 자꾸 웃으면 오히려 상대방의 감정을 모르게 돼서 자꾸 웃는 사람을 무시하게 되기도 해요. 네. 그리고 내가 굉장히 힘든데 이 사람이 웃고 있는데 진짜 웃음이 아니니까 가짜 웃으면요. 미묘하게 불일치가 생기는데 느껴지는 게. 근데 내가 기분이 나쁠 때 그런 불일치한 웃음을 보면은 네. 나 비웃나? 이런 생각들 많이 합니다. 결국 이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 네. 원활한 소통을 저해할 수도 가로막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대인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소통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가짜 웃음,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네. 타인과의 소통이 잘 안 되는데요. 아, 사실 더 중요한 문제는 네. 자기 자신도 소외시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통하기 위해서 내 감정과 욕구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거를 전달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늘 웃다 보니까 음, 나중에는 내가 이게 지금 재밌나? 화가 나나? 우울한가? 슬픈가? 이런 감정이 잘 안 느껴져요. 잘 모르게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억지로라도 웃으면요. 네. 우리 뇌는 좀 착각을 합니다. 음, 이게 좀 재밌다라고 얼굴에서 피드백이 오니까 우리의 뇌가 이게 재밌나? 근데 사실 이게 재밌는 상황이 아닌데 네. 그래서 온갖 감정들이 충돌하고 여러 가지 정보들이 혼입돼서 막 들어오다 보니까 네. 이렇게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으로 오랫동안 사신 분들은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잘 몰라서 자신마저 소외시키고 아, 자신이 소외되니까 당연히 관계 속에서 소통이 제대로 될 수가 없죠. 뭐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내 감정을 잘 모르고 네, 잘 나타낼 수 없는 상태가 네 맞습니다.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러면. 네, 그렇죠. 네. 그런 심리 상태를 감정 표현 불능증 표현 불능증. 이렇게 표현하고요. 1970년대부터 나온 말로는 알렉시스미아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그리스어인데요. 네. 나의 영혼을 설명할 단어가 없다. 이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 자신의 욕구 이런 것들을 네. 명확하게 인식해서 표현해야 우리가 건강하고 네. 또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계속 웃다 보니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인식하기도 어렵고 네. 인식하기 어려우니까 드러내기도 어려워서 상담 장면에서 가장 많이 상담자들이 던지는 질문이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를 정말 많이 묻거든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저 지금 우울한 것 같아요. 네네. 저 슬퍼요. 저 화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상담자가 그 감정을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소통하는데 상담실에 오시는 분들 대부분은 네. 지금 기분이 어때요? 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기분이 어때요? 라고 하면은 선생님이 저를 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그건 생각이거든요. 네. 아니 그 생각 말고 내가 본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감정이 어떠냐? 라고 물으면 감정이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느끼거나 표현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넓은 의미에서 알렉시스미아, 감정 표현 불능증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을 일으키는 요인도 한번 네, 짚어볼게요. 사연 주신 분의 이 직업 특성상 일단 손님을 대우하는 게 첫 번째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 자체로 좀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사실 이 직업적인 상황에서 네. 가장 큰 압박을 우리는 좀 느끼잖아요. 뭐 기자님도 기자님의 일을 하시면서 네. 삶에서 직업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렇죠. 삶과 내 직업이 충돌할 때 우리는 좀 자연스럽게 직업에 어떤 중점을 두게 그런 것 같아요. 되죠. 네. 그래서 이분도 직장에서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서 야 너 웃어, 야 손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위에서 질책하고 얘기하고 네. 또 회사의 방침이 손님에게 어떤 불만이 접수되는 직원들에게는 좀 페널티를 주기도 감점도 있고 하죠. 네. 뭐 이런 어떤 직업적인 상황에서 특별히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은
이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을 겪을 수밖에 없는 가장 직접적인 고위험군이군요, 한마디로. 맞습니다. 가장 이 직접적으로 압박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이 직업적 상황이 그렇지 않은데 그런데도 정황상 뭐 화가 날 만도 한데 그렇죠. 끝끝내 어떤 표출 없이 참고 끌어안고 가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사회적인 것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아, 사회적으로 한번 보자. 네. 현대 사회는 네. 우리 개개인의 감정을 중요시하기보다는 전체 환경 속에서 개인이 해야 될 역할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드러내는 거는 좀 뭐라 그럴까요? 내 속내를 드러내는 거는 예. 좀 내가 갖고 있는 소위 말해서 내 패를 다 보여주는 듯한 굉장히 취약한 어떤 그런 조건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아, 요 방금 말씀하신 이 부분은 어떤 심리가 좀 녹아 있나요? 사실 예. 이런 어떤 우리가 사회화 속에서 우리의 네. 감정을 숨기는 것을 조금 더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예. 어렸을 적에 음, 처음으로 관계 맺는 대상이 부모님이잖아요. 그렇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숨기고 착한 아이가 되고 싶어하는 착한 아이 증후군 같은 그런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회화가 되면서 네. 사회 환경 속에서 내가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유리하구나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한다고 볼 수 있죠.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 그리고 뭐 착한 아이 증후군 네, 이런 증후군에 갇힌 상태로 네, 생활, 일상, 사회생활을 하게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속마음은 정말 힘들고 우울하고 괴로운 상황에서도 예. 그걸 드러내지 않다 보니까 가끔 직장 생활이나 혹은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친구가 갑자기 안 나타나요. 뭐 직장을 무단결근하기도 하고 네. 갑자기 퇴사를 하기도 하고 네네. 친구들 사이에서 갑자기 연락이 끊어지기도 하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 사람 왜 이래? 알고 보니까 우울증을 되게 오랫동안 알아왔던. 그런데 주변은 아무도 몰랐던.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다 보면요. 그리고 겉으로 계속 웃고 있는 표정만 짓다 보면은 네. 어느 순간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의 조직, 공동체가 굉장히 와해될 수도 있고 굉장히 큰 충격에 사로잡힐 수도 있는 네. 이런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 사실은 우리 사회적으로도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생각해보면 이런 현상들이 특히 우리나라에서 네, 좀 빈도가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서양과 동양을 좀 이분법적으로 구분해 보자면 네. 서양은 개인주의 문화라고 할 수 있고요. 동양은 집단주의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개인주의는 집단의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이익보다는 나의 욕구와 감정이 우선시됩니다. 그런데 집단주의는 달라요. 집단주의는 네.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이 희생하는 것을 당연시 여깁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랑 얘기하다 보면요. 서양 네.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드러내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화도 표현할 수 있고요. 또 좋으면 좋다고도 할 수 있고. 그럼 분위기가 되게 안 좋은 상황에서 되게 크게 웃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야, 너 왜 웃어? 분위기가 이러잖아. 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맞다. 내가 또 잘못했네. 그렇죠. 내가 또 분위기를 해쳤네. 이러는데 그 서양 사람들은 뭐 어때? 내가 웃기면 웃으면 되지. 그러다 보니까 이 공동체 속에서 예. 사회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이런 어떤 문화는 서양보다는 동양에 많고요. 동양에서도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 이 한국은 굉장히 관계가 중요시되는 네. 사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숨기는 게 굉장히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뭐 계속 억누르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빵 하고 터지기 마련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사실은 심리적으로 우리의 감정들이 네. 원활하게 느껴지고 적절하게 표현되어야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거든요. 그런데 내 감정을 계속 표현하지 않고 네. 억압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런 것들을 아예 못 느끼게 되면 그런 감정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감정들이 내면에서 인식되지도 못한 수준으로 어느 순간 커져가지고 네. 갑자기 조절되지 못하는 분노 조절 실패, 우리가 소위 말해서 분노 조절 장애로 이렇게 발전하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그것이 남한테 표현이 되면은 묻지마 폭행 같은 그런 사건들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네. 그런 어떤 감정들이 어느 순간 나를 압도해 버리면 아주 심각한 우울증, 그리고 무기력, 그리고 불안, 네. 또 현실적으로는 불면증, 폭식 이런 것들로 끊임없이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무너진다라고 할 수 있죠. 와, 마치 뭐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그 혈전 같은 맞습니다. 그런 네, 존재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마음에서 감정은 네. 우리 몸에서 좀 피와 비슷하다. 혈액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우리 몸이 건강하잖아요. 우리의 감정도 희노애락이라는 그 다양한 감정들을 고르게 느끼고 표현을 해야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다고 할 수 있죠. 네. 아, 이거 뭐 치명적일 수 있는 네. 참 우려가 되는 그런 상태인 분들은 좀 주의를 갖고 좀 관심을 더 기울여서 네. 그 부분을 조금씩 극복해 나가는 게 필요하실 것 같은데 이게 스스로 좀 이걸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 융은 네. 우리의 본질과 나와 우리가 쓰고 있는 네. 가면 음. 구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야죠. 해야죠. 네. 그렇죠? 뭐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네, 네. 융은 우리가 하고 있는 역할을 페르조나라고 얘기를 했어요. 페르조나는 고대 그리스에서 연극 배우들이 썼던 또 가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배우가 상전의 가면을 쓰면 상전 역할을 하고요. 네. 또 종의 가면을 쓰면 종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다 각자만의 페르소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제가 외부에서 활동할 때는 심리학자라는 가면을 쓰고 있는 거고요. 또 제가 집에 가면 남편이라는 가면, 아빠라는 가면을 쓰고 있죠. 네. 제가 또 저희 부모님한테 인사하러 가면은 아들이라는 역할, 가면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 역할, 가면과 나는 다르다는 거를 인식하는 거죠.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이 모습이 내가 아니라 내가 이 직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일종의 가면이다 라고 생각하고 나와 가면을 분리하라는 거. 그래서 그것은 내가 가면인 것처럼 살아가지 말고 예. 나에게는 다른 진짜 내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조언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일단은 뭐 그런 부분들이 다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는 접근법이 되겠네요. 그렇죠. 일단은 진짜 내 감정은 네. 내가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거다라고 인식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무대에 내려와서 가면을 벗듯이 직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친절하게 또 이렇게 웃으면서 고객을 대하고 손님을 대하지만 집에 와서는 그 가면을 벗고 나 스스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가정에서는 내가 좀 기분이 안 좋으면 나 좀 기분이 안 좋다라고 말하는 거를 연습을 해야 됩니다. 직장에선 못했지만 네네네. 그리고 또 집에 와서 내가 좀 편안한 상태로 내가 좀 처지다 보면은 좀 우울하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네. 직장에서는 그래도 움직여야 되고 네. 웃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가족 안에서는 나 좀 피곤해서 나 좀 처지는 것 같아서 나 좀 우울한 것 같아서 나 좀 누워 있겠다. 그럼 이렇게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드러냈을 때 가족이 그거를 수용해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예. 그래 좀 쉬어라. 그럼 거기서 조금 우울하게도 있고 좀 속상한 게 있으면 표현도 하고 예. 그러다가 또 재밌는 게 있으면 웃기도 하고 그래서 가면과 나를 분리하고 내가 나를 좋아해주고 사랑해주는 예. 가족, 친구, 연인 사이에서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거 그런 것들이 시작이 되면은 이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입 밖으로 내놓는 게 중요한 거군요. 굉장히 그리고 중요합니다. 연습이 꼭 필요하다. 네, 왜냐하면은 감정이라는 것은 네. 소통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무인도에서 네. 혼자 오래 살잖아요. 네네.
그러면 감정 표현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혼자 하하하 웃어보면요, 사실 굉장히 어색해요. 혼자 화내는 것도 굉장히 어색하고, 그래서 감정은 혼자만 느끼고 마는 것이 아니라 표현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예. 꼭 언어적으로 드러내셔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 속마음을 좀 표출하면 나와 함께하던 그 많은 상대들이 네. 떠날 것 같다. 이런 걱정을 갖고 계시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렸을 네. 적부터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가정에서도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네. 또 친구들 사이에서도 내 감정 드러냈다가 좀 무시를 당하거나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은 경험이 있으면 네. 아, 이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관계 속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그걸 드러내면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거나 떠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하다 보면요, 그것이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렸을 적에는 부모님이 아이를 사회화시키는 과정에서, 양육시키는 과정에서 과도한 것들을 표현하지 말라고 한 거지, 아이가 아무런 감정이 없기를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지나친 공격성, 또 굉장히 너무 큰 어떤 감당하기 어려운 네네. 그런 감정들이 싫은 거지, 네. 오히려 아무런 감정 없는 사람 오히려 싫어해요. 좀 좋으면 좋고 슬프면 슬프고 좀 화나면 네. 화를 좀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훨씬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상담자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상담에서도 제가 제 감정을 드러낼 일은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럼 이제 내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리감을 느껴요. 선생님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인다. 아, 네. 근데 그게 좋은 의미가 아니라 선생님 다가가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집단 상담에서는 저도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화를 내고 아, 그러시구나. 같이 웃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집단 상담에 저를 보는 사람들은 친해지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는 제가 제 감정을 드러냈기 때문에 예. 사람들로부터 더 좋은 피드백을 받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 감정 드러내기가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네. 본인도 감정을 안 드러내는 사람보다는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을 더 좋아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해 보시고, 아, 나도 저 정도 드러내면 되겠다라고 하셔서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이야기 해주셨는데 마무리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 또 아까 사연 주신 분께 마지막으로 조언 네.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네. 우리의 마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예. 구성 요소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과 욕구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예.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게 작동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직업상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고 겉으로 계속 웃을 수밖에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 지금이라도 회사에서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있으니까요. 네네. 가까운 상담센터를 찾아가셔서 감정을 다시 원활하게 느끼고 표현하는데 꼭 도움을 좀 받아보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뭐 보통 예민하다는 말은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내 감정에 대해서는, 내 상태에 대해서는 좀 더 예민할 필요도 있겠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마인드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